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것이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3만 3천 명이 전사한 이 미군 전몰 장병의 희생을 기리기 위함인데요. 관련해서 최근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한미 연합군 사령부의 미래 구조를 확정했는데요.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우리 한국군으로 넘기기 위한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군사 전문가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한미 두 나라가 이 한미 연합군 사령부를 미래 연합군 사령부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이 사령관도 한국군이 맡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합참의장이 미래 연합 사령관을 겸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상이 있었는데 별도의 사성 장군이 맡기로 했다. 여기까지가 보도된 내용입니다. 일단 예. 그 한미 연합군 사령부는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던 곳인가요? 이게 한미연합사령부가 그동안에 이제 전시작전권을 주도해온 한미연합사의 또 다른 명칭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 원래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전시작전권 전환 얘기할 때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네. 한국군이 그 작전권을 전환받기로 한 건데 네. 보수 정권 두 번을 거치면서 이게 변경이 돼가지고 연합사를 해체 안 하고 네. 그냥 존치시킨다. 음. 근데 이번에 합의된 거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네. 한국 합참의장이 아니라 연합사령관이 계속 전시작전을 주도한다. 네. 이 부분까지도 되고 다만 변한 거라고는 미군 장성이 맡고 있는 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는다. 네. 예, 요 점이 달라졌어요. 그런 그러면은 네. 합참의장 역할이 애매해지는데 네. 합참의장은 전시에 대통령의 군사보좌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음. 실질적인 전쟁을 주도하고 작전을 지휘하는 것은 연합사령관이 된다는 설명이에요. 네. 이거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그 겸직이 아니라 사성 장군이 따로 맡기로 한 거가 이게 단순한 역할 분담인 건지 아니면 다른 뭐 맥락이 있는 건지. 예, 사실 저로서는 좀 뜻밖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합참의장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군 사령관이 작전을 지휘하는 건 미군의 구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미군은 이제 전 세계 뭐 태평양사, 중부사, 아. 또 뭐 저기 아프리카, 인도양 해가지고 이렇게 다 그 지역 사령관이 분할이 돼서 네네. 지역 사령관이 전쟁을 주도하거든요. 네. 육해공군을 배속받아가지고 다 하게 돼 있는데 네. 한국은 뭐 그렇게 전 세계에서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고 네네. 이게 굉장히 좁은 국토 안에서 음.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미군과 같이 그렇게 뭐 대통령을 보좌하는 합참의장과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을 음. 분할할 필요가 있겠냐 이래가지고 아. 지금까지는 좀 회의적이었어요. 네네. 굳이 근데 그럴 필요 만약에 없다. 작전권이 전환되면 뭐 합참의장이 대통령도 보좌하면서 네. 또 밑에 그 군사 지휘 조직을 통제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네. 이게 미국과 똑같이 음. 합참의장은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고 연합사령관이 이제 미국의 그 지역사령관과 같이 네. 군사지휘관으로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미국에서나 보여줬던 일인데 음. 요점은 다소 좀 뜻밖이라고 뭐 느껴졌습니다. 한미 양측이 이걸 논의할 때 지금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을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네. 결정한 것 자체가 좀 의외다 그래서 예, 예. 그런 맥락이시군요. 그 한미 동맹에 네.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전 출현한 걸로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그 질문 드릴 게 많아서 지금 그 위치가 굉장히 관건이었잖아요. 예, 예. 원래는 용산에 이제 있는 줄 알았는데 평택 미군 기지로 이전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뜻밖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계속 뜻밖이네요. 네. 예. 원래 노무현 대통령 때 해체하기로 한 연합사를 해체하지 않고 네. 축소된 형태로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미니 연합사라 그랬어요. 네네. 예, 미니 연합사로 유지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한미 간에 그때 당시에 합의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한미군 사령부는 평택으로 내려가고 네. 서울의 용산에는 연합사를 존치시켜서 네. 수천 명 정도 되는 어떤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음. 상호 간의 협조도 잘 된다. 이런 안까지 나왔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엔 다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보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의 그 주요 장교들의 직위를 연합사령과 부에서 또 하나의 겸직하는 직위를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주한미군의 어떤 대령이나 장군들이 주한미군 사령부의 어떤 뭐 참모직도 가지고 네. 연합사령부의 참모직도 가지고 음. 이렇게 두 개씩 그 직위를 운영해 왔거든요. 한 네. 사람이. 네네. 근데 만일에 어, 연합사령부가 서울에 있으면은 똑같은 주한미군 장교가 네. 오전에는 뭐 연합사령부에 와서 연합사령부 아. 회의하고 네네네. 오후에는 다시 또 차 타고 내려가서 이번에는 또 주한미군 사령부 회의하고 음. 이런 상황이 연출되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러네요. 얘기를 듣다 예, 보니까.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비효율성을 미군이 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음. 의사표시를 한국에 하고 네. 재논의를 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우리는 존치시킬 걸 요구했는데 미군이 내려가겠다고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걸 그 봤을 때는 아마도 이런 음. 효율성의 문제가 등장이 된 겁니다. 실제 우리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 합동참모본부나 이 지하 벙커 이쪽을 일부 개보수해서 연합사 미측 인원 수백 명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지난해 11월에 부임했던 이 에이브럼스 사령관 부임 이후에 이 분산 수용 싫다. 업무 효율성 네, 특히 예, 이제 미측 장병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네, 인재를 데려오기 어렵다. 뭐 이런 논리로 계속 내려간다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예, 네, 예. 여기에 대해서 그게 좀 바로 그게 바로 효율성의 논리거든요. 네. 예, 어떤 같은 미군 장성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면 숙소는 어디다 둬야 되고 음. 또 저기 이 어떤 미군의 시각으로 봤을 때 평택하고 서울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긴 이건 굉장히 하죠. 가까운 거리죠. 네네. 예, 그러니까 굳이 그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음. 그 왔다 갔다 하는 구조로서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음.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실 저는 어떻게 좀 이해는 보십니까? 갑니다. 예. 아 이해는 가신다. 네. 이해는 가죠. 예. 음.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미시적인 분석보다도 좀 이걸 그림을 크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의 주한미군 정책이라는 게 저는 철수하고 싶다는 이런 어떤 그 의중을 여러 차례 이미 내비쳤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렇죠. 네. 주한미군 철수론자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을 넣는다든지 네. 또 한국으로부터 어떤 더 많은 어떤 군사 지원을 촉구하는 이런 일련의 행태가 계속돼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음. 주한미군에 대해 가지고 너무 그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비용 구조에 대해서 강한 경계심을 표출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번에 합의에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겠네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또 네, 어떻습니까? 전작권이 사실 관심사인데요. 네. 이제 미래연합군 사령부 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웃라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한 여러 단계 중에 뭐 첫 단계 정도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진전되다 보십니까?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어쩐 일인지 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가 속도가 안 붙는다는데 심정은 좀 답답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그 주된 이유가 네. 그 미래 연합사가 어떤 위치냐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 문제가 이번에 해결이 되면서 속도가 붙는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네.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와 진전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저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 앞으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어떤 그 실무 절차가 가속화될 거다. 실무 자체가 가속화될 것이다. 네. 가속화될 것이다. 음. 이 부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전작권을 그 환수하기 전에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를 예. 들어 그 과거 이 기사를 보면은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적인 군사 능력이 확보가 됐는가?
그리고 예,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한반도의 예. 안보 환경이 괜찮은가? 이것을 이제 보고 나서 환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측에서는 좀 평가를 높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 우선 그중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은 트럼프 정부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북미 간의 네. 유화적인 이런 어떤 흐름으로 인해가지고 다소 좀 여유를 갖게 됐다는 거. 음, 북한이 요즘 들어가지고 뭐 핵실험도 안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를 확보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한국군 초기 대응 능력은 미국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분야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미 연습 훈련할 때 엑설런트란 단어를 아예 입에 달고 살아요. 아, 그 정도로 좀 너무 좀 정략적이다 싶을 정도로 한국군 능력을 과도하게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네. 그건 전자권 전환을 좀 빨리 염두에 두고. 한국군으로 이양하기 위한 네. 네, 그런 어떤 그 정무적 고려도 숨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저기 안보 환경. 동북아 안보는 네. 그거는 지금 뭐 우리로서 통제할 수도 없고 뭐 이거는 사실은 하나마나 한 얘기라고 보는 게 음, 아니 그거야 뭐 미국 중국 간의 문제고 네. 사실은 한반도 상황하고도 무관한 어떤 그 독립된 얘기 아닙니까? 음, 그걸 끼워는 건 좀 억지에 가깝고 과거에 전자권을 안 가져오려고 했던 과정에서 우리가 우격다짐으로 미루는 느낌이 그것도 기준이 강해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네, 거군요. 그리고 동북아 상황을 평가하다 보면은 뭐 영원히 전자권 못 가져오는 건데,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의미 없는 얘기다. 그렇게 되니까 음, 결국은 전자권 전환의 여건이 많이 성숙됐다는 쪽으로 해석할 여지들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번 합의 이후로 전자권 전환을 위한 양국 간의 실무 절차가 굉장히 가속화될 거고 음, 이런 추세라면은 늦어도 2022년 또는 네. 빠르면 2021년까지도 가능하겠다. 21년까지 이런 예상을 가능하다. 해봅니다. 네네. 네. 과거에 이 뭐 노무현 정부 당시는 원래 2012년 4월에 환수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계속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는데 이게 네. 더 훨씬 늦춰질 다시 과거에 그 반복했던 것처럼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그, 대통령 임기 내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전환을 하고 임기를 마치면은 다행인데 네.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은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벌다가 정권 바뀌자마자 돌연 연기해버렸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지금 보수 진보 정권 간의 가장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 사이에 어떤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얼마든지 이거는 정치적 외풍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엄청나게 세심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네네. 또 그와 과거와 같은 같은,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종대 의원님 이거 여쭤볼게요. 6001번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하셨어요. 전자권 환수 꼭 돼야 되는 겁니까? 이런 문자 주셨는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전자권 전환이란 건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음, 국가 주권의 최고 형태는 역시 군사 주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군사 주권에서 이제 작전 지휘를 우리가 한다는 의미는 미래의 어떤 한국 방위가 자주화된다는 의미다. 네.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평화 체제, 그 남북한 평화 공존의 당사자 지위를 확보했다. 네네. 그런 점에서 세계 5위권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가 음, 능력이 없어서 시기가 안 돼서 뭐 이런 부분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전자권 전환의 어떤 기초를 마련했다는 것은 이건 대경사나 다름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